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이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을 합니다. 현재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이제 불법 사금융이 이제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소액으로 대출해주는 지원 제도인데요. 신청 접수를 하면은요, 당일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하면 다 받을 것 같지만 정말 대상자가 까다롭습니다. 지원도 복잡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리겠는데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한숨을 좀 쉬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요, 사이다 꼭 준비하십시오. 아마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자,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소액 생계비 대출의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대출에 대한 이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 가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되고요.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되고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자, 요거 되면은 그럼 난 해당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어려우신 분들일까요? 기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 및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 체납자라든지 대출 보험 사기 위변조 이런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긴 한데 더 어려우신 분들, 한마디로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이게 어렵고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 생계비 용도로 제한이 돼요. 딴 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자금 용초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진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청했을 때 대면 상담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자금 용도에 대해서 상환 계획서를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게 진구합니다라는 거는요, 그냥 청구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요청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이제 여러분께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대출 한도는요, 최대 100만 원 이내입니다. 100만 원 대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최초 50만 원만 해줍니다.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 시 추가 대출 50만 원 해줘요. 처음에 5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100만 원도 아니에요. 처음에 50만 원 해주고요. 6개월 동안 성실 납부하면 오케이 50만 더 해줄게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비 등 자금 용초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이제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환 방식은 만기 기본 1년입니다. 성실 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신용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제와 특례보증 햇살론 15 등 대출 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제품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연장 들어갔을 때 당신은 이 상품보다 다른 상품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연계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중도사한 수수료 없어요. 언제든지 갚으면 됩니다. 수수료 안 들고 갚으면 돼요. 그래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요. 만기 도래까지 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자만 계속 납부해요. 그러면 자, 이자가 중요하겠죠. 이자가 납입 이자 가보겠습니다. 교육금융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문 보면은 이자 나와 있어요. 얼마 몇 퍼센트 이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자 알려드릴까요? 15.9%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15.9%의 이자를 띄워가요. 정부가 15.9%. 와, 고리 아닌가요? 이유는 있어요. 정부가 이제 공문 읽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 당연히 이제는 이자가 낮고 신용도가 나쁘신 분들이니까 이자를 많이 붓는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정부 대출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자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공문에. 욕먹을 것 같은 건 또. 이러면서 표현했어요. 이게 돌려서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이거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꼼수라고 보여져요.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4.4%가 돼요. 막 금융이수까지 받아야 돼. 50만원 대출 받는데 금융이수까지 받아야 돼. 15.4%가 돼서 월 이자가 6,416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50만원 대출 시에요. 100만원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3%포인트 인하되며 6개월 후에 5,000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00원 정도 금리 경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금리에 써져 있네요. 맞네요. 15.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금융교육을 받아야지만 15.4%인 거예요. 이게 15.9%입니다. 그러니까. 야, 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께 해주십시오. 예.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최초 100만원 대출이면은 월 이자가 12,833원이에요. 와, 이거 세다. 그죠? 100만원 대출 받고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12,000원도 큰 돈일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조가 이런 거. 자, 50만원 제가 대출 받아요. 그래서 금융교육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월 6,416원 되는 거고요. 6개월 후에 성실 납부했어요. 계속. 그럼 3%포인트 인하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12.4%로 나아지겠죠? 그죠? 그럼 월 5,166원으로 되는 거고. 또 6개월 동안 성실 납부했어요. 그러면 12개월째에 3%포인트 더 인하됩니다. 그러면 월 3,916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쭉 5년까지 가는 겁니다. 100만원 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자, 일단 공문 계속 가볼게요. 공급계획 2023년 중에 은행권 기부금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 원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젠 세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은행권의 기부금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는 강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그렇죠.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야. 신청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공할까요? 처음에 50만원 대출해줘요? 그러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과연 신청이 많이 들어올까요? 글쎄요, 저는 아닐 거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원 신청할 때 대면 상담이 있어요. 대면 상담. 그 50만원 대출 받으려고 가야 돼. 일단 가서 막 자기 걸 뭘 다 토해내야 돼. 막 자기 얘기 다 해야 되고 자기의 뭐 부끄러운 얘기도 이제 꺼내야 돼. 어렵다는 걸 증빙해야 되니까. 야, 그 50만원 대출 받으려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자, 이용 절차 가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신청하는 방법이 여기 안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이게 나오죠. 자, 쭉 볼게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방문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기다리는 사람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 예약. 사전 예약을 먼저 하고 시간에 맞춰서 방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잡해요. 이게 표 없나? 네, 표 여기 있네.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기본 상담을 먼저 하셔야 돼. 온라인 예약 페이지라든지 콜센터 쪽에서 전화로 먼저 상담합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정보 확인하고요. 신용평점을 소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센터 방문 예약이에요. 그래서 센터 상담을 받아야 된다. 가서. 첫 번째 기본 상담 받고 온라인이나 전화해서. 거기서 패스되면 센터 예약이 들어가요. 그럼 방문하는 겁니다. 무조건 방문하면 안 돼. 그래서 보통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은요,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때 되는 겁니다. 실제 가는 거는 수목금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 주 그 일정에 맞춰서 월부터 금요일까지 이때 이제 대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찾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표보면 편하겠죠?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 제도에 대한 또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아가면 이 센터에 찾아가잖아요. 요 센터에 찾아가면 꼬치꼬치 물어볼 겁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11개 센터에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대출 있죠? 이걸 어떻게 상환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장점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50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뭐 취업 지원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직업 상담사가 취업 알선도 해주고 근데 때로는 난 이런 거 하기 싫거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보여져요. 그냥 정말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오픈 마인드라고 하면 다 터놓고 나 도와주십시오. 예.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제 아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이런 50만 원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복지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좋은데 또 어찌 보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50만 원이 급해서 당장 가시는 분이에요. 막 복지제도 귀찮아하고 예, 나는 그냥 50만 원만 빨리 대출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게 사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취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 소득, 신용도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 서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 통장, 사본 이거를 지참해 주면 돼요. 언제요? 이때 상담 받으러 갈 때. 네, 상담 받으러 갈 때 이런 걸 지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이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소액생계비 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온라인이든 콜센터든 전화 예약이라든지 온라인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본 대출 현황 여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방문 예약을 잡아줄 거예요. 그럼 방문 예약, 센터 방문 예약이 되면 그때 이제는 현장에 가시는데 신분증과 예금 통장 사본, 통장 사본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 상담이 돼요. 채무 조정 연계, 복지 취업 지원, 신용 부채 관리.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대출 약정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인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보세요. 소액생계비 대출은요, 연체자, 무소득자 다 포함합니다. 가능해요.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연체자 받을 수 있고요. 무소득자도 신용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은요, 이거 지원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대출 바로 이제는 입금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와 괜찮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또 연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 여기 가볼게요. 연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은데 라고 나오죠. 자, 연체자의 경우 상환 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채무 조정 진행을 전제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연체자도 이 긴급생계비 대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체자가 왔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아. 채무 조정 진행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채무 조정이 뭐예요? 나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는 거. 채무조정을 기신 진행 중이거나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시 신복에 있는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제 조건으로 대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해줘. 연체자들 무조건 안 해줘. 막 언론에 보면은 연체자들, 무소득자들 다 해줄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디테일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 해주지 않아요. 연체자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채무조정 진행 이거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돈 갚겠다는 거를 쫙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겠다. 채무조정은 내가 받겠다. 나 신복에 있는 채무조정, 이 종합채무조정 상담 나 받겠다. 이래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까다로워요. 이건 언론에 말하는 것처럼 막 진짜 50만원,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에 맞죠. 신용 질서. 한편으로는 이거 어려우신 분들인데
정부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서류 쓰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한도 100만 원이 너무 작은 건 아닌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한도 100만 원. 처음에 50만 원이잖아. 처음에 5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갚으면 100만 원인데 보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정된 재원하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 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없나요? 아, 없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거 정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50만 원이 됐냐면 최초 50만 원이 됐냐면 속칭 그 내구재 대출 50만 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이 내구재 대출이 뭐죠? 내 신용, 그러니까 내 핸드폰 그거를 이제 새로 받아서 새로 개통을 해갖고 그거 넘겨주고 불법 대출이죠. 불법 사금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자제품 하나 사고 그거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거. 예. 고리로 띄고 그게 보통 한 50만 원 내외로 소액이래요. 그래서 정부는 50만 원을 잡았대요. 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내구재 대출, 난 공문에 내구재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 건 난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구재 대출 이 불법 사금융이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거니까 최초 50만 원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이용은 안 돼요. 동일인 1회만 사용 가능하다, 신청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요. 자,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이제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이 지원 제도가. 그래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 어려움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재원 소진이 뭐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또 시장 봐서 환경을 봐서 더 뭐 추가 공급에 대해서 과연 들어갈지는 그거는 이제는 공문을 보면은 일단 신청 수요와 효과를 보아가면서 뭐 보완 방안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정부가 하는 규모도 커요. 사실 한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로 취약계층인 거죠.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막고자 나온 거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그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기대를 하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걸 보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어이가 없어 할 뿐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냥 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우신 사람에게 만들어진 거구나. 근데 언론에 보면은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나도 왠지 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나왔다. 이거 막 지원해봐라 이러면서 뭐 정말 정부가 100만 원 뭐 대출 바로 막 지원해준다. 왜냐하면 조회수 올려야 되니까 또 그렇게 아마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반적이가 않습니다. 아마 받기도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또 상담 받아야 되고요. 50만 원 때문에 센터 또 근처에 없으신 분도 어떻게 이게 센터가 많지도 않아요. 또 센터 멀리 가갖고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글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오늘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좀 해당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일단 나는 해당이 되겠다. 난 당장 불법 사금융보다는 이거 내가 받을래 그러신 분들은 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대상자가 들어가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좀 전달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 이런 것처럼 정확한 정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이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 괜히 또 다른 것에
기대 이런 거 안 걸고 자기 본업에 또 충실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있어야 내가 정말로 취사 여부를 하잖아요. 내가 할지 말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 신뢰 있는 정보를 더욱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